네, 경제 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요즘 아마 이제 정말 모르겠다. 이런 말씀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요. 이 하루하루 터지는 변수들 분석을 해도 다음 날이면 좀 무색해지는 것 같은 게 지금의 주식시장 같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맞아서 미국이 휴장인데요. 이 주말을 넘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떻게 될지 그 운명을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루하루 달라가지고요. 이젠 네. 하루하루 분석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방송에서 음. 저랑 같이 이제 카운터파트로 나온 전문가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네. 모든 날이 열린 결말. 아, 그러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열린 결말이라서, 음, 우리가 이제 좀처럼 뭐 네. 투자 전략을 짜고 이럴 수가 없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경우도 그렇고, 뭐 방송을 하면서도 항상 2월달, 3월달부터는 2월달에 일단 미친 속도, 음, 그 다음에 3월 달에 나타난 두 번의 변동성, 네. 초반에. 그걸 보고서는 현금 비중을 좀 올릴 수밖에 없다. 음. 그러니까 이건 뭐 시장이 폭락하고 그렇다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적응할 수 없고 반응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현금을 높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도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럼 여기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중동 전문가와 날고기는 정세 네. 전문가도 틀리는 걸 음, 뭐 한낱 주식 보고 있는 제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럴 때는 일단 현금 비중을 최대한 조금 높여두고 그 다음에 다음 스텝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를 고민하지 말고 이 전쟁이 뭘 바꿀지를 고민하자 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하고 다니는데 네. 좀 괜찮은 말이죠. 좀 그래서 멋있는데요? 네, 여기저기서 강조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거의 필연적으로 에너지 시장이 바뀔 거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면 되지 않을까. 물론 반도체라고 하는 중심축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이건 고정값인데 반도체의 고정값에서 흔들리는 건 결국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우리가 생각했던 건 한 예를 들어서 300조인데 이게 뭐 200, 한 5, 60조 정도로 축소되는 건 괜찮고 네. 내년에도 일정 부분 축소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0조 봤던 게 올해 220조 되고 내년에 한 170조 되면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일단 이익의 축을 보는 게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중심축이지만 그 외에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전쟁이 무엇을 바꿀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트럼프 발언 어제 회견에서 했던 걸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저는 좀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2, 3주 동안은 더 갈 거다 발언도 하고 석기 시대를 만들겠대. 생각보다 너무 강경해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의 변동성은 더 감수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별로 지켜진 적이 없어서 그렇긴 해요. 이번에 정말 세계에 때린다고 했을 때 정말 이란의 담수 시설과 석유 시설을 때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럼 이란도 다른 국가들의 담수화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조금 이따도 다루겠습니다만 뭐 미국 기업들의 뭐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정말로 핵심 시설까지 건들게 되면 네. 그러면 이거는 장기간은 아니겠지만 단기간에는 정말 아마겟돈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미국은 과연 맞이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네. 특히 미국 기업들,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자신의 데이터 센터가 무너지는 걸 완벽하게 방어를 만약에 못 해낸다면 그걸 방어하지 못한 상황에서 맞는 충격은 과연 대비되어 있는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협상의 전략 중 하나로 아주 강하게 좀 밀어붙인 게 아닌가 싶고 대신 저는 지상군은 상륙하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지금 막 다 얘기하고 있는 하르그 섬에 대한 상륙이 아니라 네. 지금 UAE가 계속 반발하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그 새 섬, 네. 호르무즈 입구에 있는 새 섬을 이란이 뺏어간 것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예전부터 계속 영토 분쟁도 있었고. 네. 그러면 그런 섬에 상륙을 해서 전체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앞단을 좀 확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만약에 하르그 섬으로 간다면 이란 본토로 진입하는 용도로 쓸 가능성보다는 네. 이란의 석유 시설, 이란의 그 핵심 석유 시설을 확보하는데 아마 그 용도로 쓸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아마 아주 극단적인 상황, 이란과 미국이 서로 이제 선을 아예 레드라인을 넘는 그 정도의 선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까지 높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서로에게도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렇죠. 이제 네. 주변국들의 더 영향이 커지고 그러면 전쟁은 정말 장기화되고 그러면 뭐 아무리 뭐 미국은 자기들 석유 난다고 하지만 네. 지금 우리가 이란이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우크라이나와 달리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가 거의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미국의 레드라인 침범, 그다음에 이란의 레드라인 침범으로 인해서 양국이 모두 선을 넘어버리면 미국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편드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더더욱 그 분리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걸 뭐 우리가 섣부르게 예상할 수 없지만 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 주신 그 전략 중에 또 다시 여쭤보자면 전쟁으로 바뀔 게 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저도 좀 공감이 가는데 그러면 에너지 쪽 말씀을 해주셨고 이거 좀 이어나가자면 반도체 또 뭐가 바뀔 수 있어요? 분명히 바뀌는 건 있을 테니까. 일단 뭐 눈에 띄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 다음 분기의 경제 지표는 다 안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물가는 필연적으로 올라가겠죠. 네. 지금 현장에서는 뭐 산업부 쪽 얘기를 들어보면 아우성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석유화학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벌써 아우성인데 이게 만약에 2달, 3달 간다고 하면 아우성을 넘어서 재정 지원으로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겠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공급망이 비교적 잘 돼 있는 편이고 우리가 만드는 제품들이 중국을 제외할 경우 가장 많은 편이어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가장 마지막에 충격을 받는다는 얘기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천적인 에너지나 광물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공급망이 붕괴되면 우리도 아주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상사주들이에요. 그럼 상사주는 왜 강세를 보이고 있을까?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전에는 단순히 자기 기업들의 물건을 외부에 파는 역할을 했다면 네. 최근 들어서는 에너지 기업의 지분을 사고 광산의 지분을 사고 그 다음에 아예 광산을 소유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그다음에 LX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이 신고가가 나거나 주가가 꽤 견조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기업들의 중요성들은 점점 더 높아질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성일하이텍 같은 폐배터리를 가져와서 이걸 다시 원물로 분리해내는 그런 재생 에너지 기업들 이런 쪽도 저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전엔 그거 돈 돼? 그럼 얼마나 한다고? 라고 했다면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단 하나라도 그러니까 도시광산도 아마 저는 좀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휴대폰 버리면 그 휴대폰 가져와서 뺄 수 있는 거 다 빼는 그런 양상. 이게 이제 돈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니까 에너지나 반도체를 빼면 저는 변할 수 있는 산업은 에너지 캐리어나 지금 뭐 해외 쪽에 광산이나 광물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거고 그래서 아마 정부도 그런 기업들의 협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대표적으로 포스코인터 같은 경우는 미얀마의 가스전과 유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LX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산과 그다음에 석탄 광산 이런 것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호주의 LNG 유연탄 이런 것들 나르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미국 석유하고 LNG 사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E&A랑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다 괜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다. 네. 현재 이 전쟁에 변화하는 상황을 읽고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미리 다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단기라고는 볼 수 없겠네요. 이 영향도 이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거 뭐 경제와는 조금 떨어진 얘기지만 이 세상이 이제는 더 이상 세계 눈하나 우리는 친구는 이미 벌써부터 아니었고 더 이제 헤어지는 그런 단계로 간다면 더 블록화되고 더 이제 공급망을 분리시키는 그런 단계로 간다면 그러면 관련된 종목군들의 중요성은 저는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런 종목군들이 이익률이 얼마 안 돼서 주가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대부분 뭐 다른 종목이 뭐 PR이 20배, 뭐 PB 뭐 2배 이렇게 갈 때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최근에 급등해서도 뭐 이제 PB 0.8배 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중요성, 에너지 캐리어나 에너지를 보관하거나 에너지를 직접 갖고 있는 에너지 기업 지분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중요성들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바이오 디젤 같은 것도 돈 안 되고 정유사들이 거부하고
그러니까 섞어 쓰라는데 안 섞어 쓰잖아요. 네. 왜냐하면 뭐 정유사 입장에서 자기 물량 뺏기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섞어 쓰면 주유하는 입장에서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다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법상으로는 2030년까지 디젤에 8% 섞어 쓰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실적 안 나오지만 벌써부터 주가는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동안 에너지 산업에서 이게 가야 될 길인데, 네. 머스트 해브 해야 될 길인데도 불구하고, 야, 돈 안 돼. 그거 돈 들어. 라고 거부했던 것들이 아마도 저는 지금 대통령도, 우리 대통령도 4년이나 남았잖아요. 네. 뭐 신재생 쪽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관련된 산업을 좀 더 밀어붙일 가능성은 좀 더 있지 않나. 그래서 정유업종이 반대해봐야, 네. 정유사가 아무리 자기들 카르텔 만들어서 정부에 덤벼봐야 법으로 예를 들어서 8% 섞으라고 찍어 놓으면 그걸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변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어떤 나오는 원유? 이 원유가 막히면서 이제 모든 게 좀 여파가 커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의 시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식 시장도 지금 어쨌든 보니까 국가들이 어쨌든 그 통합 개방을 하게 하려고 다들 모색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해결되어야지 그러니까 전쟁 외에도 이게 해결되어야만이 시장이 안정되는 거는 사실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화요일이었던가요? 그때 초반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발언 나오면서 미국 나스닥 선물 오르고 미국 금리 내려가고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아지다가 우리 일본 대만은 빠지고, 맞아요. 그 저녁에 미국은 올랐던 날 보시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미국은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을 끝나면서 호르무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에너지를 받아오는 한국, 일본, 중국은 힘들다라는 그러니까요. 관점에서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해결이 안 되면 스스로 에너지를 해결할 수 있는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제외한,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웃고 있다는 뭐 푸틴의 러시아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특히 카타르의 LNG를 많이 갖다가 쓰고 있는 네. 유럽 쪽도 힘들어지는 건 다 마찬가지여서 최근에 미국에 협력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정말로 결정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국이 나토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그러면 뭐 산업적으로는 우리나라 방산도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룸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무기를 빠르게 만들어서 효율성 있게 공급할 수 있거나, 네. 그다음에 공장을 지어서 그쪽에 빠르게 공급해 주거나, 아니면 공장을 그 나라 국가에 만들어서 기술까지 공유해 주는 국가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만약에 미국이 나토를 빠져나온다면 그런 측면의 움직임도 하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우리는 빠르게 대응해서 미국 거 비중을 얼마나 늘리고, 그다음에 미국의 허락을 얻어서 러시아 쪽은 얼마나 또 비중을 늘리며, 이런 빠른 대응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호르무즈가 닫히는 것에 대한 대응의 속도에 따라서 아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좌우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닥론이 또 2차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코스피 4,400선까지 밀릴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코스피의 바닥 어떻게 보세요? 근데 코스피가 4,400까지 간다는 건 일단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여기서 한 15%, 20% 더 빠진다는 그렇겠죠? 얘기인데, 네. 그러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PR 한 4배 정도까지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싶고, 만약에 빅테크가 투자를 멈추고 줄여서 앞으로 실적이 줄어들어서 빠지는 거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여전히 미국의 빅테크들의 투자는 멈추지 않고 우리나라의 메모리들을 쭉 가져가는 그런 상황, 수출이 여전히 폭증하는 상황인데 4,400까지 빠진다면 저는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별로 안 빠질 것 같은데 다른 종목이 너무 많이 빠져서 진짜 끔찍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저는 비교적 낮다라고 보고 있고, 그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건 결국 뭐 이 방송 언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4월 7일에 있을 삼성전자의 실적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했어요. 이게 과연 심폐소생술의 계기가 될지, 그리고 어쨌든 지금 급등을 해도 18만 원 선에서 이제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이걸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해요. 이번 실적으로 당장 전고점이 20만 원을 넘어가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금 핵심 포인트는 올해 실적은 조금 줄어도 괜찮아요. 네. 중요한 건 내년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그림이 올해 줄어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내년에 만약에 마이너스로 가거나 네. 예를 들어 4분기 정도 돼서 전체적인 분기 실적이 지금 그림이 1분기 40조, 2분기 50조, 3분기 60조, 70조 이런 구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60조, 60조까지도 괜찮은데 60조, 50조 다음으로 넘어가서 50조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 삼성전자는 20만 원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건 결국 삼성전자가 스스로 답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결국 수요에 답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이 수요는 꺾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도 뭐 얘기가 조금 너무 넓어지긴 하는데 미국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사모신용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레버리지를 연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소위 빅4라고 하는 이들의 투자도 뭐 줄어들진 않겠지만 늘어나기 어려울 수 있거나 가격이 올라서 양을 줄이거나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우리가 삼성전자 1분기 실적에서 알 수 있는 건 아마도 하락의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느냐 정도이지 네. 이걸로 인해서 다시 20만 원을 넘어서 뭐 25만 원까지 가느냐는 저는 그 다음 문제다. 그건 좀 더 전쟁의 추이나 다른 것들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뭐 3월 달부터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만 30% 정도 현금이 필요하다. 그래야 상황을 보고 반도체로 더 밀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쟁으로 인해서 변화하는 산업에 힘을 줄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일단 30% 현금이 마련되어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반도체를 더 줄여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금을 더 늘려야 될 수도 있고 이 현금을 쓸 때도 쓸 시기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쓸 때 반도체로 갈지 아니면 다른 산업으로 갈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현금이 마련되어 있다면 저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삼성 말씀하셨으니까 반도체 중에 이번에 미국에서 그 디램 ETF 그 출시됐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외인 수급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비율이 절반이더라고요. 이것도 뭐 하나의 좋은 시그널이 되려나요? ETF가 늘어난다는 건 뭐 장기 수급으로는 충분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돈이 들어오면 사는 기회적 수급도 있지만 좀 더 액티브하게 이 산업의 방향성이나 이익을 보면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이 생기고 상품으로 돈이 들어온 건 수급의 긍정적 요인이 있겠으나 최근에 실적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도 외국인들은 왜 팔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마냥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뭐 장기 수급은 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네. 이 또 다음번에는 하나 서로 좀 부담되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이란이 지금 이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을 공격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쨌든 한번 보여주기 식일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건드리기 쉽지 않은 곳인데 만약 계속 이게 강경하게 나가게 된다면 이것도 시장에 굉장한 여파 신호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미국이 뭐 담수화 시설을 공격한다면 그러면 이란은 어디를 공격한다는 이미 플랜이 짜여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뭐 미국이 또 석유 시설을 공격하거나 하르그 섬을 점령한다면 다음 스텝은 어떻게 간다는 게 다 이미 결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단계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장기적 영향은 조금 뭐 적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충격을 줄 수 있는 이슈여서 뭐 주목해 보긴 해야 되지만 아까 이제 애초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레드라인을 선 없이 넘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만 뭐 최근에 이 중동 관련해서 가장 확률도 높고 가장 뭐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저도 알파고 신하 씨라고 보는데 뭐 그분의 얘기는 일단 지상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니 네. 그래서 저는 신중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 같았으면 아이 뭐 전쟁이 거기까지 가겠어요라고 저도 쉽게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도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이란도 현재 계속 물러날 가능성은 없다. 네. 그러니까 이란의 핵심이 뭐냐면 알파고 신하 씨의 말에 따르면 현재 지금 이란은 어차피 여기서 휴전하고 다음에 또 전쟁하면 그때는 진짜 우리 무너진다. 어차피 지금 전쟁을 완벽하게 끝내지 않을 거면 계속 가는 게 맞다라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의 무기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최대 문제는 이 생산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게 최대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들에게 휴전의 시간을 주면 무기를 다시 채워서 공격을 하면 그때는 정말 답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쪽에도 무게를 두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잠시 코스닥을 얘기를 하면 이제 코스피랑 또 다르게 코스닥에 대한 이제 집중도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데 증권사들이 보니까 전담 리서치 팀도 이제 강화시키고 많아지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들이 움직였다는 거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 아닐까요?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정부가 지금 이쪽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전쟁이 터지고 그다음에 상황이 뭐 심각해지기 시작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실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연초부터 뭐 여기에 나와서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올해는 코스닥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근데 전쟁이 만약에 길어지면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코스닥이 많이 올라가긴 더더욱 어렵죠. 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30조,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퇴직연금의 배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기금의 추가적인 성장산업으로의 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단은 비교적 단단할 수도 있다. 대형주 중심으로 하단은 비교적 단단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전쟁과 관련돼서 경기가 둔화되고 금리가 올라가고 전체적인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으로 되면 상단도 크게 올릴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원래 올해 예상했던 건 한 1500 정도까지 고점을 시도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이 생각은 조금 바꿔야 될 것 같고 대신 정부가 흔들림 없이 뭐 연기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이라든지 국민성장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의 집행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생각보다 하단은 단단할 수 있다. 예전처럼 뭐 코스닥이 막 1년에 3, 40% 지수가 빠지는 그런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뭐 경기가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지 않았나 정도로 보고 있어서 코스닥은 조정시 매수 정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미국 시장도 변동성이 크고 한국도 너무 크고 또 뉴욕 증시가 좋으니까 오늘 좋으려나 하지만 이것도 다른 날도 있고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RIA 계좌 개설하는 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시점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거는 워낙 증시가 뜨거울 때 만들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잘 활용할 수 있으려나요? 일단 계좌는 늘었죠. 근데 계좌가 늘었다고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도 안 좋고 우리는 안 좋다면 굳이 미국을 팔아서 우리나라로 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안 좋고 예를 들어서 작년 올해 초처럼 우리나라만 좋다면 아마도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지금 그렇죠. 세금을 혜택을 엄청나게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유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환율에 약간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뭐 드라마틱하게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차피 결론을 내릴 시간이 됐으니까 아까도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게 전쟁이 무엇을 바꿀까를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에서 에너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 산업에서 핵심 포인트는 원전도 계속 가야 되지만 신재생의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신재생이 흥분하고 있는 건 대통령의 입에서도 나왔죠. 시정연설에서도 나왔지만 실제로 이번에 겪어보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감당해낼 수 있을 정도의 많은 물량을 스스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뭐 가스공사 뭐 이런 데 가서 거기가 미리 가스 좀 LNG 많이 쟁여놓고 석유공사에서 석유 많이 쟁여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천만에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으면 정부 평가에서 그 공사는 최악의 평가를 받거든요. 니들 돈 써갖고 그거 왜 쟁여놨어? 쓰지도 않을 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들은 그렇게 움직일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캐리어들의 중요성은 결국 민간에다 담아둘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민간은 들고 있다가 그거 트레이딩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게 그런 신재생 쪽의 산업, 특히 국내와 해외 모두 신재생에 발을 뻗쳐 놓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드라이브 걸고 있는 근데 유상증자를 정말 더티하게 하는 하나 솔루션을 좀 빼고 나머지 기업들 중심으로 대형주로 중심으로는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나 LX 인터내셔널처럼 원자재 쪽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에너지 캐리어 쪽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 두 가지 관점이 아마 단기적으로도
그다음에 조금 중장기적으로도 시장의 대안이 하나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 올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던 업종이었는데 네. 뭐 그 약간 뭐 태양광 일부 쪽 종목 정도만 보고 있었고 이쪽은 전혀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은 업종이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아마 이런 업종들의 중요성들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정도를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수가 많은 시장에서 전략 방법을 한번 짜봤습니다. 김종효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